네, 반갑습니다. 짠나무TV의 짠나무 인사드립니다. 날이 오늘 8월 1일이죠. 7개월이 가고 이제 5개월 남았는데, 어, 그 뭡니까, 저기, 나이도 이제 들어갈수록 시간이 빨리 가죠. 그렇듯이 저기 뭡니까, 그, 한 해도 보면, 하반기로 갈수록 시간이 빨리 가는 것 같아요. 물론 뭐 제 개인적인 그냥 생각일 수도 있는데 하여튼 제가 보기에는 하반기로 갈수록 시간이 좀 빨리 가는 것 같아요. 그게 좀 뭐 제 나름대로 이제 분석을 해본다면 그러니까 이제 지금 6월 지나면 무더위가 시작되고 한 달 동안은 비가 막 쏟아지다가 나머지 이제 8월 달 되면 이제 태풍이 오거나 덥거나 하다가 이제 추석이 또 가깝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추석이 그걸 기다리다 보면 또 금방 훌쩍 가버리고 그 추석 지나면 이제 또 찬바람 불면서 또 이제 바로 뭐 10월, 11월 바로 연말로 가다 보니까 상반기보다는 하반기로 갈수록 좀 하여튼 좀 시간이 빨리 가는 것 같더라고요. 뭐 오늘도 많은 일들이 있었습니다. 검찰에서 윤관석이하고 이승만이 구속영장을 재청구를 했습니다. 이 빨갱이 새끼들 허를 찔리고 다니까 막 안절부절 못하고 있습니다, 지금. 참. 그러니까 제가 항상 그러지 않습니까? 다 모든 거는 다 저기, 그, 한동훈, 그리고 이원석의 그, 각본대로 지금 움직이고 있는 거라고. 그래, 아직도 보면 뭐, 요즘 부쩍 보니까, 이 댓글들을 보니까, 뭐, 이원석 검찰총장이 뭐 좀, 저기, 강단이 좀 부족한 거 아니냐, 뭐, 그러면서 뭐, 조민희도 빨리 기소하고, 뭐, 또 뭐, 이재명도 빨리 잡아내야 되는데, 왜 빨리 못 잡아놓고 지금 강단이 없어서 그런 거 아니냐, 뭐, 그런 식의 댓글을 쓰는 것들이 좀 많더라고요. 아이고, 참. 솔직히, 그 정도 수준밖에 안 되는 게 뭐, 개딸이나 뭐, 크게 차이가 날 게 있겠습니까, 이러고. 그러니까 좀 생각을 하면서 살아야 된다는 겁니다. 생각을. 이렇게 저기 하는 걸 딱 보면 좀 느낌이 와야 되는 거 아니에요? 딱 시기를 보고 있다가 뭔가 딱 그 때가 됐다 싶으면 그러니까 이 마음을 좀 놓고 있을 때 바로 치고 들어오죠. 이게 바로 윤사단의 제가 이전부터 그랬던 게 뭡니까? 이거는 아마 이런 방식들이 다 매뉴얼화 되어 있을 거라고 제가 얘기했지 않습니까? 이거 그냥 그때그때 뭐 상황 보고 하는 게 절대 아닙니다. 이거는 절대 아니고 제가 장담하건데 이거는 거의 매뉴얼화 되어 있다고 저는 확신을 합니다. 그래서 어쨌든 지금 윤관석이하고 이승만이는 이제 곧 구치소로 가야죠. 그리고 저도 그래 이동관에 대해서는 뭐 잘 알지도 못했습니다. 뭐 이제 그 당시에 막 그냥 그러니까 아시다시피 제가 이명박 박근혜 때까지만 해도 뭐 제가 빨갱이 편에 서 있었기 때문에 뭐 별로 관심도 안 가지고 있었는데 오늘 첫 출근을 하면서 기자회견 하는 거 보고 윤통이 확실히 사람을 제대로 봤구나 생각이 들더라고요. 재밌겠더라고요. 나 참. 그래, 바로 오늘 딱 첫 출근하면서 바로 딱 얘기한 게 뭡니까? 이 공산당 기관지다. 그러니까 지금 뭐 공산당이라기보다는 민주당 기관지다. KBS, MBC, YTN, 한경호, 한글래,
개향, 개마이 이동간에 한마디에 고마 여기 말고 뭐 프레시안 뭐 미디어 오늘 뭐 좀 있습니다만은 좀 굵직한 놈들만 골랐습니다. 이 6개가 바로 그냥 이 민주당 빨갱이 기관지로 그냥 바로 전락해버렸잖아요. 그러니까 또 오늘 막 하루 종일 또 뭡니까 또 빨갱이 새끼들 막 울그락 불그락 불그락 푸르락 불그락 푸르락 난리도 아니었습니다. 근데 오늘 그래 그 인터뷰 기사를 보면서 뭐 한 뭐 8월 중순쯤에 저 청문회 한다고 하니까 한 2주 조금 더 남았죠. 좀 기다려지더라고요. 정말. 아무튼 기대가 됩니다. 아니 그래 뭐 오늘 보니까 그래 뭐 이 빨갱이 새끼들은 뭐 벼르고 있다고 뭐 선거 검증을 하겠다 뭐 그런 개소리를 시부르고 있던데 이제까지 뭐 빨갱이 새끼들이 선거 검증한 적이 있었습니까? 그냥 막 악이나 쓰다가 그냥 개소리나 시부리다가 선동이나 하다가 그냥 그렇게 물러난 게 다죠. 그러면 2달째 무역 흑자에도 수출 플러스 아직 4분기 실적 기대고죠. 그래 지금 어쨌든 뭐 지난달도 그렇고 일단 흑자는 흑자입니다. 근데 제가 말씀드렸듯이 뭐 물론 지금 뭐 에너지 가격이 하락하고 하면서 이제 수입이 줄고 해서 이제 불황 흑자 뭐 이렇게 말을 합니다만은 지금 이런 거 보면 지난달에도 제가 말씀드렸듯이 조금씩 나아질 것 같다는 생각이 드는 겁니다. 이게 물론 이제 단순히 이제 뭐 에너지 가격이 하락하고 그렇게 이제 쓰기는 했습니다만은 전반적으로 지금 1년 넘게 지금 이 윤통이 열심히 뛰고 물밑 작업을 하고 우리 사회의 온갖 부조리들을 지금 차례차례 지금 차단시켜 나가면서 지금 나오는 성과라고 저는 생각을 하거든요. 아무튼 갈수록 나아질 거라고 나아질 것 같습니다. 그래 이제 뭐 말씀드렸지 돈봉투 윤관석 이승만 영장 재청구 국회 표결 없이 구속 심사. 아니 그래 뭐 저기 여기에 대해서 이제 의견이 좀 분분하죠. 그러니까 저기 뭐 한 명은 구속이 되고 한 명은 누구라더라? 아까 그 신지호가 그랬나? 하여튼 한 명 이승만은 구속되고 윤관석은 뭐 풀려나고 뭐 아마 뭐 그런 식으로 예측을 하던 제가 보기에는 둘 다 구속이 될 거예요. 구속이 안 될 확률이 큰데 현 검찰에서 구속영장을 청구를 하지는 않을 거라고 저는 확신을 하거든요. 그러니까 지금 신지호나 얘네들이 하는 얘기들도 결국에는 뭡니까? 현재의 그 검찰, 윤통, 한동훈 현재의 검찰이 여기까지 오게 된 과정이 계획된 것이었다는 걸 인지를 못하고 있기 때문이에요. 제가 계속 말씀드립니다만은 제 말이 맞다는 거 지난 1년 넘게 제가 계속 얘기해왔던 거 그 얘기가 맞다는 게 결국에는 계속 드러나고 있는 겁니다. 지금 뭐 여기저기 저 빨갱이 새끼들이 가끔씩 들어오거나 아니면 그 고정으로 들으면서 뭐 욕이나 한 번씩 받고 가는 새끼들이 뭐 다 포함해서 그러니까 빨갱이들이 인정을 하건 안 하건
그거는 상관이 없는 겁니다. 내가 이렇게 돼야 된다고 생각한다고 해가지고 세상이 그렇게 되어집니까? 절대 그렇게 안 돌아갑니다. 그러니까 빨갱이들이 예를 들어서 우리 윤통 탄핵해야 된다, 뭐시 어쩌고 뭐 탄핵이다, 뭐다, 막 지랄을 한들 탄핵이 되냐고요. 오히려 너희들 다 뒤질 거야, 곧 자식들아. 머저리 새끼. 이런 안매가 머저리 새끼들. 내용은 크게 읽을 건 없고요. 그래 보시면 구속영장에 특별하게 더 추가가 되기는 한 건 없다고. 여기 하나가 추가됐다고 하네요. 검찰이 이날 재청구한 구속영장의 혐의 사실은 앞서 기각된 영장의 내용과 대동소이하다. 검찰은 첫 영장이 기각된 이후 두 의원의 혐의와 관련된 입증 자료를 보강했고 증거인멸의 우려도 여전하기 때문에 재청구가 불가피했다는 입장이다. 검찰은 박영수 씨를 구속수사하고 국회 사무처를 압수수색하는 과정에서 진척된 동봉투수수 의원 특정 상황 등을 이번 구속영장에 추가로 반영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에 두 의원 신병을 확보해 수수 의원 규명 작업을 마무리하고 송 전 대표의 지시 관여 여부를 확인한다는 계획이다. 두 의원은 혐의를 전면 부인하고 있다. 부인하거나 말거나. 그리고 어제 그래 또 난리가 났죠. 그래, 오늘 이제 하다 이제 이 언론이고 막 난리를 치니까 이제 오늘 혁신위에서 김은경 발언 사과할 일 아니다. 여당이 지금 갈라치기 하고 있다. 갈라치기 하지 마라. 이 참 적반하장에 얼마나 뻔뻔한 것들입니까? 아니, 지들이 분명히 갈라치기를 해놓고, 아니, 뭐라고요? 나이 든 사람들은 살 날이 얼마 안 남았으니까 그냥 투표를 하지 말든지, 아니면 여명 투표? 아니, 여명 투표라는 것 자체가 웃기잖아요. 그래, 오늘도 그래, 하루 종일 기대 수명을 80으로 본다며. 아니, 그 80 넘은 사람들은 어쩔 건데. 80 넘은 사람들은 그러면 투표하지 마? 말도 안 되는 소리들을 쳐씨 부르고 있어요. 그러면서 그래 그 생각은 합리적이라고 얘기한 것 자체가 그걸 인정한 거잖아요. 그거를. 근데 뭘 사과할 일이 아니야, 이 빨갱이 새끼들아. 윤형중 혁신위 대변인은 이날 여의도 당사에서 혁신위 회의를 마친 후 기자들과 만나 김 위원장이 여명 비례투표라는 아이디어를 접하고 민주주의 국가에서 수용될 수 없다고 선을 그은 바 있다며 이같이 언급했다. 그러니까 이전에 말이 중요해요. 선을 그은 게 아니고. 그러니까 자기 본심은 연명 투표를 실시해야 된다고 생각하는데, 이제 지금 현재 이 민주주의라는 시스템이 엮어타가지고 어쩔 수 없다 이 얘기잖아. 근데 뭘 선을 쓰레기 같은 새끼들아. 어이, 빨갱이 새끼들. 김남희 혁신위 대변인은 이런 지적에 기자들과 만나 김 위원장 발언은 청년 세대의 정치 참여를 촉구하는 발언이었다며 국민의힘은 세대 간 갈라치기를 하지 말라고 언급했다. 정말 참 빨갱이 새끼들. 그래, 이게 빨갱이들이에요, 빨갱이들. 제가 계속 빨갱이 한다고 어디 빨갱이 새끼들이 와가지고 아직도 빨갱이냐 하지만 이런 게 바로 빨갱이에요. 선전선동만 하는 열올리는 동일 전선전술 의 일환으로 끊임없이 가짜뉴스를 생산해서 유포하고 왜곡하고 선동하고 지금 이 소위 민주당이든 지금 야권에서 하는 짓이 다 이거잖아요.
그래서 빨갱이가 맞아요. 그 빨갱이 맞아, 이 아메바 새끼들아. 이 개딸년 놈들아. 이 빨갱이 새끼들아, 빨갱이 새끼들아. 그러니까 이런 빨갱이들의 선전선동에 쏘가 넘어가가지고 평생을 씨발 아메바로 사는 니들도 당연히 빨갱이지, 씨발 것들아. 빨갱이 새끼들. 그리고 뭐 어제 MBC에서 뭐 이화영 부인 검찰 이화영 석방 딜을 하며 거짓 진술을 강요했다 하면서 이제 자기 MBC에다가 이제 그 이제 또 우편을 보냈다는 거죠. 근데 아니 이거는 아메바라도 이거는 이런 거에 대해서는 좀 판단이 있을 거라 생각이 드는데 그 찌빠 개딸 아메바들은 그거조차도 안 되나 봐요. 댓글을 보면 아니 이거를 MBC에다 보내는 것도 웃기는 거고 그러니까 보세요. 이동관이가 바로 아침에 딱 그 얘기했지 않습니까? 기관지라고. 근데 딱 기관지 짓을 하고 있잖아. 이 빨갱이 기관지 짓을. 사실에 근거하지 않은. 왜냐? 아니, 이거는 너무도 명약관화하죠. 이전 부지사의 부인 백정화 씨는 검찰이 어떤 방식과 내용으로 회유하고 협박해 왔는지 이제는 정확히 말하겠다며 검찰이 김성태 쌍방울 회장이 이화영 전 부지사에게 유리한 진술을 하게 해 구속 만기 시점이 10월에 불구속 상태로 나오게 해주겠다고 지속적으로 회유하고 협박했다고 강조했습니다. 아니 근데 이걸 자기가 그럼 누구한테 듣고 이렇게 확신을 가지고 얘기하는 거죠? 그러니까 검찰이 이제 자기 남편을 어떤 식으로 회유하고 협박했는지를 자기는 정확하게 알고 있다고 했잖아요. 그럼 이 얘기를 누구한테서 들었을까요? 가능성을 열거하자면 그 진남편인 당사자인 이화영 아니면 진남편을 변호하고 있는 변호사 이거 두 개 말고는 없잖아. 다시 한번 설명드릴게. 야, 이 아메바 새끼들아. 귀 열고 다시 제대로 들어봐봐. 내가 무슨 말 하는지. 우기지 말고, 이 씨발, 이 버러지보다 못한 씨발 아메바 새끼들아. 자, 검찰이 어떤 방식으로 이제 이화영한테 회유하고 협박을 했는지를 정확히 알고 있다고 했잖아. 그럼 이 알 수 있는 방법이 뭐가 있냐? 첫째, 지 남편인 당사자인 이화영한테 직접 듣는 거. 옛날에 가서. 둘째, 자기 남편을 변호하고 있는 변호인한테서 듣는 거. 이 둘 중에 하나밖에 없잖아. 그지? 그지, 이 씨발, 빨갱이 새끼들아. 그러면, 그러면 여기서부터 이제, 이 상식과 논리가 완전히 무너져 버리잖아요. 합리성도 무너져 버리잖아요. 지 남편은 지금, 변호인도 그러니까 자기 마누라가 해임 건의를 했던 변호사도 그대로 쓰겠다고 했고 진술을 바꾸지도 않았어요. 그러면 도대체 이 아줌마는 도대체 이 얘기를 누구한테 들었다는 거죠? 누구한테 들었다는 거지? 아니 야 찌빠 새끼들아 한번 생각을 해봐라. 아니 변호인이 법정에서 분명히 진술을 바꿨다고 얘기했고 이화영도 그렇게 법정에서 진술을 한 변호인을 해임을 안 시켰어. 만약에 이화영이가 진술을 바꿨다고 얘기를 안 한 게 맞다면 헛소리한 변호인을 해임시켜야 될 거 아니야. 자기 뜻과는 정반대로 변론을 하고 있는데 그런 변호사를 놔두면 되겠냐? 어? 야, 이 찌빠 새끼들아. 야, 아마바 새끼들아. 그런데 변호인은 그대로 쓰겠다잖아. 이게 어떻게 된 거야, 이 씨발놈들아. 어떻게 된 거냐고, 이씨.
이어 법인카드를 이전 부지사가 아닌 여비스에게 주었다고 김 회장이 진술하게 해 뇌물죄가 아닌 정치자금법 위반으로 혐의를 바꿔주고 그 대가로 이재명 대표의 대북 대납 사건을 거짓 진술하라고 하라는 딜을 한 것이라고 설명했다. 그 보세요. 아니 법인카드 쓴 거를 여비스한테 주었다고 김 회장이 진술하게 해가지고 뇌물죄가 아닌 정치자금법 위반으로 그 이렇게 자세하게 어떻게 알고 있을까요? 그게 뭡니까? 그 이재명이가 그렇게 좋아하는 단어 있잖아요. 신작 소설. 이게 바로 신작 소설이잖아. 야, 이 씨불 빨갱이 새끼들아. 어? 이게 소설이잖아, 소설. 앞뒤 맥락도 없고, 씨발 근거도 없고. 지금 현재 돌아가는 상황하고도 전방대로 지금 이 얘기를 하고 있잖아. 이게 소설이라고. 그러니까 이런 소설을 단독 해가지고 뭐가 있느냐. 이렇게 보도를 하는 이런 쓰레기, 이게, 이런 게 그래, 바로 아까 이동관리가 얘기했던 공산당 기관지, 더불어 빨갱이당 곧 기관지, 더불어 성범죄당 기관지라는 거 아닙니까, 여러분? 감옥에 있는 이전 부지사가 달콤한 유혹 때문에 검찰에 끌려왔다며 이에 대한 기대로 계속 검찰 조사에 응했고 정신적으로 피폐한 상황에서 자포자기식으로 딜에 끌려가는 것 같다고 주장했습니다. 그러면서 이화영 전 부지사 본인은 이 딜을 정말로 믿나 보다며 지난번 다른 가족들이 민해를 갔을 때 출석에 나올지도 모른다는 말까지 했다고 덧붙였습니다. 백 씨는 자신은 그것, 즉 D를 도운 변호사를 해임하려고 했던 것이라며 해당 변호사가 속한 법무부인이 지난 3월 쌍방울의 사회이사로 선임됐는데 이화영의 변호인인지 쌍방울의 변호인인지 책임을 묻지 않을 수 없다고 강조했습니다. 이제 옥중 편지도 밖으로 못 가지고 나가게 한다고 한다면서 제발 법정에서 본인이 진실을 밝히거나 옥중에서 편지를 쓸 수 있는 기회를 달라고 요청했습니다. 아니 그러니까 8일날 법정에 출석하잖아, 얘 쌍이나. 에이 씨발 하려나. 이런 년 아유 씨발 생긴 것도 진짜 딱 씨발 개딸이스럽게 생겼더만. 아유 씨발. 이게 소위 공영방송이라는 곳에서 지금 벌어지고 있는 일입니다, 여러분. 뭐 어차피 그래 중순에 청문회 하면 어차피 말에 뭐 청문 보고서를 채택을 하든 안 하든 임명을 할 거니까 한 달 남았습니다. 한 달. 아 씨발. 아 빨갱이 새끼들. 청문회도 기대됩니다. 아 빨갱이 새끼들. 아 그리고 정말 이것과 관련해서 지금 이 소위 빨갱이들 패널로 나오면 뭐 오늘은 그래 복귀왕이 뭐 장윤미 뭐 하여튼 이런 년놈들이 나와가지고 막 뭐라는 게 아니라 뭐 독방 얘기를 계속 하잖아요. 아니 그러니까 이걸 그나마 그래 오늘 그 뭐 정미경이하고 뭐 김종혁인가가 그나마 조금 뭐 이 반격을 하긴 하는데 이 정확하게 지금 국민들이 시청자들이 한 방에 쉽게 알아들을 수 있게 방어를 해야 되는데 제가 이전부터 얘기하던 게 그런 거 아닙니까? 어떻게 대응을 해야 되냐면 아니 독방에서 뭐 이제 갇혀 있다고 이 얘들이 얘기하는 그 목적은 딱 하나입니다. 딱 하나. 그게 뭐냐? 잘 들으세요. 일반 사람들이 독방이라고 하면 무슨 생각합니까? 우리가 영화 같은 데 보면 교도소에서 사고를 친 놈을 갖다가 독방에다가 뭐 일주일, 뭐 한 달 넣지 않습니까? 쉽게 말해서 이거 저기 징벌방이죠. 징벌방. 그래서 대부분의 사람들은 교도소 독방이라고 하면 징벌방으로 생각을 해요. 그게 머릿속에 박혀있기 때문에.
그 쉽게 말하면 이 징벌방이라는 게 뭐 지금 이화영이가 있는 구치소에서 있는 제법 넓은 원룸 형식의 그런 방을 생각하는 게 아니고, 독방이라고 하면 많은 사람들은 한 2평 정도에 햇빛도 전혀 안 들어오고, 우리가 그 뭡니까 그 특히 대표적인 게 그 뭐 쇼생크 탈출이나 이런 거 보면 독방에 딱 집어넣으면 제대로 움직이지도 못하고 햇빛도 전혀 안 들지 않았습니까? 그렇게 거기서 뭐 며칠 있어 보세요. 그러니까 지금 이 빨갱이 새끼들이 계속 독방 얘기하는 거는 사람들한테 그런 인식을 심어주기 위해서 하는 거라고요. 그러면 이걸 단박에 반박을 해야 될 거 아니야. 제대로 반박을 해야 될 거 아니야. 오늘 저 뭡니까 뉴스 A 그 새끼 누구야 이름. 앵커도 씨발 이걸 가지고 그러니까 아니 그 이동관이가 그랬잖아. 사실을 말하는 게 아니고 지금 주장을 말하는 거라고. 그럼 이 얘기가 좀 비교가 어려우면 제가 몇 번 얘기했잖아요. 1 더하기 1이 2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한쪽은 1 더하기 1이 2라고 지금 얘기를 하는데 반대쪽에서는 1 더하기 1이 그게 어떻게 2냐? 1 더하기 1은 3이 될 수도 있고 4가 될 수도 있다. 이 얘기를 하는데 이걸 씨발 의견이라고 주장이라고 버젓이 그냥 얘기 씨부리게 냅둬요. 그러니까 저 앵커 새끼도 뭐라는 게 아니라 아니 독방에 대해서 지금 의견이 분분하다고, 아니 이게 왜 분분하냐고 하다고 얘기를 해야 되는 거예요 앵커가. 그러니까 씨발 이동관이 같은 이 방통위원장이 필요한 거야. 아니 그러면 받아가지고 뭐라고 해야 됩니까? 저 민주당 패널들이 자꾸 독방이라고 하는 이유는 명약관화하다 딱 하나다. 많은 사람들이 독방이라고 하면 징벌방을 생각한다. 영화나 이런 데서 나오듯이 햇빛도 안 드는 이런 인식을 심어줘가지고 이론을 호도하고 왜곡해가지고 선동을 하기 위해서 지금 저런 발언을 하는 거다고 명확하게 씨발 얘기를 해야 될 거 아니야. 그러면서 이화영이가 있는 방은 독방이 아니고 독거방이다. 독거방. 아니 그래 이거에 대해서는 이제 그 정미경이가 얘기는 잘 하더라고요. 근데 이렇게 해가지고는 안 된다고. 여기서 바로 제가 말씀드렸듯이 저렇게 발언하는 이유는 이 생업에 바빠서 잘 이런 정치 이슈나 이런 거에 대해서 제대로 챙겨볼 수 없는 사람들을 호도하고 왜곡해가지고 선전선동하기 위해서 지금 저렇게 씨부리는 거다고. 전곡을 찔러서 씨발 얘기를 해야 될 거 아니야. 그렇게 안 하니까 씨발 맨 나와가지고 독방에서 제대로 억압받으면서 10개월 동안 있었다 막 이런 개소리를 계속 씨부리고 있잖아요. 그러니까 그런 얘기를 왜 들어줘야 되냐고. 그거는 당연히 선전선동하기 위한 빨갱이 새끼들의 수작이라고. 못을 박아가지고 씨발 얘기를 해줘야 될 거 아니야. 다음부터 씨발 그런 개소리 못 씨부리게. 그 앵커한테도 씨발 주의를 줘야지. 아니 앵커 그 씨발 그걸 말이라고 하냐고. 독방 이 독방하고 독거방하고 똑바로 쓰라고. 이화영이가 있는 거는 징벌방인 독방이 아니라고. 근데 저 새끼들이 지금 계속 독방 얘기하면서 지금 씨부리는 거는 여론을 호도하고 왜곡해서 선동하기 위해서 국민들을 개돼지로 생각하고 있기 때문에 저렇게 하는 거라고. 에휴 씨발아 놈들. 에휴. 이동관, 언론은 장악될 수 없고 장악해서도 안 돼. 하지만 자유에는 책임이 따라야 된다고. 딱 콕 집어서 얘기하지 않습니까? 책임이 따라야 된다고. 윤통도 항상 하는 말이잖아요. 내가 작년 9월달에 MBC 자막 조작 사건 때 그 얘기하는 거잖아요. 읽어볼까요?
이동관 이동관 방송통신위원장 후보자는 1일 언론은 장악될 수도 없고 또 장악해서도 안 되는 영역이다. 다만 자유에는 반드시 책임이 따라야 한다고 말했다. 이 후보자는 이날 정부 과천청사 인근 인사청문준비단 사무실로 출근하던 길에 기자들과 만나 최근 야권 등의 언론 장악 시도 주장에 대해 나는 20여 년 언론계에 종사했던 언론인 출신이고 자유민주 헌정 질서에서 언론 자유가 가장 중요한 가치라고 생각한다며 이같이 말했다. 그는 다만 무책임하게 가짜뉴스를 퍼나르거나 특정 진영과 정파의 이해에 바탕한 논리나 주장들을 무책임하게 전달하는 건 언론의 본 영역에서 이탈하는 것이라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과거에 선전선동을 굉장히 능수능란하게 했던 공산당의 신문과 방송을 우리가 언론이라 이야기하지 않는 것은 사실과 진실을 전달하는 게 아니라 주장을 전하기 때문이다. 그래서 그냥 허무맹랑한 말도 안 되는 허위 주장을 전하기 때문인 거죠. 우리는 그것을 기관지 영어로는 organ이라 한다고 덧붙였다. 이 후보자는 이어 2017년 전후에서 이름부터 광풍처럼 몰아쳐서 조선시대 사화라고까지 얘기했던 적폐청산이라는 게 있었다며 내가 만약 언론을 장악하기 위해 어떤 지시나 실행을 했고 분명한 결과가 있었다면 오늘 이 자리에 설 수 있었겠느냐고 말하고 싶다고 했다. 이 말 잘하네. 마음에 들어요. 이 후보자는 현재 기관지 같은 언론이 있다고 보는 것이냐는 물으면은 그건 국민이 판단하시고 잘 아시리라 생각한다고 답했다. 그러면서 적어도 언론은 검증하고 의심하고 확인해서 객관적이고 공정한 진실을 전달하는 게 본연의 역할이다. 내 얘기에 대해서도 여러분이 의심하고 검증하라고 답했다. 이 후보자는 아들 학교폭력 논란과 배우자 인사청탁 의원과 관련해 청문회를 어떻게 준비할 것이냐는 물으면 성실하고 정확하게 사실에 입각해서 소명하겠다고 했다. 그러면서 배우자 인사청탁 의혹과 관련해서는 실체적 진실은 아주 간단하다. 두 줄로 요약하면 바로 돌려줬고 내가 민정수석실에 신고해서 수사가 시작됐다고 말했다. 이거 재밌겠는데요. 이 또 저기 청문회 때 또 빨갱이 새끼들 또 어버어버하면서 또 얼굴 벌게 져가지고 막 고성이나 쳐 지르고 막 그럴 게 뻔히 눈에 보이거든요. 그리고 오늘 국무회의가 있었죠. 국무회의에서 오늘 또 발언을 했습니다. 그래 뭐 여러 가지 말을 했습니다 오늘. 역시 막 핵심만 콕 찍어가지고 이건 저 건설로 카르텔 막 하면서 막 혁판을 깨 부셔야 된다고 막. 그러니까 댓글 보니까 막 다 빨갱이 새끼들 몰려와가지고 부들부들 또 전쟁군 탓이냐 또 전쟁군 때 당연하지 씨발라마. 윤통이 씨발라마 잘하는 게 그래 전쟁군 탓이지 씨발라마. 뭐 하루 이틀 겪냐 병신 새끼들. 보시면 규칙 위반 학생 방치는 범법을 방치하는 거다. 교권 확립 고시가 2학기부터 적용될 수 있도록 해라. 다음 달부터. 그냥 제가 이전에도 한번 그랬지 않습니까? 뭔 얘기 하려고 했지? 떡이 먹은 것도 아닌데. 모르겠다. 그럼 그냥 좀 읽어볼까요? 윤통은 1일 학생 인권을 이유로 규칙을 위반하는, 그래, 이것과 관련해서, 그래서 제가, 촉법소년법입니까? 그거를 10살로 제가 해야 된다고 한번 얘기했던 적이 있죠, 이전에. 이런 걸 봐도 10살로 하는 게 맞아요. 10살로 하는 거. 어젠가 그젠가 하다 이제 이러니까 그래, 언론에서인가, 어느 신문에서인가 나왔지 않습니까? 몇 년 전에
미국에서 있었던 일, 8살짜리가 선생을 때리니까 바로 경찰이 와가지고 애를 씨발 손을 뒤로 해가지고 수갑 채우는 거. 그게 바로 법치예요, 법치. 그 지금 윤통이 하려는 게 그런 거 아니에요, 그런 거. 근데 이제 빨갱이 새끼들이 이제 그리 되면 자기들이 다 몰살 당하니까 이렇게 미친 듯이 발악하는 거 아니에요, 발악. 이 빨갱이 새끼들아. 여전히 씨발 그래 또 전쟁군 탓이냐 씨발 지랄 해봐봐 병신아. 아 그렇게 한다고 해가지고 병신아 뭐 윤통이 뭐 더 이상 저 지지율 떨어질 것도 없어요 병신아. 근데 웃기는 거는 씨발 막 오염수에다가 막 양평 고속도로에다가 막 씨발 온갖 똥치를 다 하는데도 더 이상 안 떨어지잖아. 오르잖아. 조금씩. 그럼 씨발놈들아 너희들이 지금 선전선동이 지금 안 먹힌다는 건 얘기밖에 더 되냐고. 왜냐하면 너희들 지지율도 계속 떨어지고 있잖아 이 병신들아. 내가 했잖아 이 씨발 빨갱이 새끼들아. 임계쯤에 거의 다다른 것 같다고. 임계쯤에 딱 다다르는 순간 도달하는 순간 제방이 댐이 무너지듯이 와라락 한순간에 무너질 거라고 병신들아. 그러면서 다 쇠고랑 차고 씨발 왕구 집수에 가겠지. 에이 빨갱이 새끼들. 씨부랄. 학생 인권을 이유로 규칙을 위반한 학생을 방치하는 것은 인권을 이유로 사회 질서를 해치는 범법 행위를 방치하는 것과 다를 바 없다. 교육 현장에서 교권이 확립되지 않으면 학생 인권도 공안 얘기가 되고 만다며 이같이 말했다. 인권을 위한다는 명목으로 규칙과 질서 유지를 위한 법 집행을 못하게 막으면 오히려 국민 인권이 침해된다고 지적했다. 보세요. 다 죽었어 이 개새끼들. 이 씨부랄 놈의 새끼들. 교권은 학교 규칙을 제대로 지키게 하는 것이라며 교권이 확립되지 않으면 다른 학생의 인권도 학습권도 절대 보장될 수 없다고 강조했다. 윤 대통령은 저는 대선 과정에서부터 교권 확립을 강조했고 국정과제로 채택했으며 관련 법령 개정도 6월 말 마무리했다. 고 소개한 뒤 교육부는 당장 올해 2학기부터 학교 현장에서 적용될 고시를 개정하라고 지시했다. 또 국회에 계류 중인 아동학대처벌법, 교원지휘법 등의 교권 관련 법안도 신속하게 논의가 진행되기를 바란다고 당부했다. 윤통은 특히 교육부는 지난 주말 폭염에도 불구하고 광화문에 모여 교권 확립을 위한 수만 명 교사들의 목소리를 같이 깊이 새겨주길 바란다고 했다. 윤통은 서울신림역 무차별 갈고림 사건을 언급하면서 흉악범죄에 대해서는 철저한 수사와 이에 상응하는 강력한 처벌이 신속하게 이루어지도록 해야 한다고 말했다. 아울러 피해자들이 범죄자 출소 이후 보복을 걱정하지 않도록 보복범죄에 대해서는 초강경 대응, 모방범죄 시도는 신속한 수사로 미연에 방지해야 할 것이라고 주문했다. 이러니까 법무부도 빠르게 움직이잖아요. 재수사를 요청했는데 경찰이 뭉개고 있거나 하는 거. 다시 원복시킨다고. 보건복지부에도 사이코패스 범죄, 반사회적 성향에 따른 묻지마식 범죄를 예방하기 위한 근본적 방안이 필요하다며 정신건강 관련 새로운 인프라 도입과 예산 반영을 적극 추진하라고 지시했다. 보세요, 이거 아니 윤통 지금 이 일하는 속도 느껴지지 않아요? 이 얼마나 지금 정광석가처럼 이 일이 빠르게 진행되는지 그러니까 그걸 제대로 느끼는 사람들이 없다니까. 나는 그게 눈에 보이는데 이렇게 발언하는 거 딱 보면 이 얼마나 지금 신속하게 일이 진행되고 있는지가 딱 눈에 들어오는데 이걸 눈치 까는 놈들이 거의 없습니다. 뭐 소위 자고 우고 할 거 없이. 그러니까 씨발 개소리를 뭐 이원석 총장 뭐 강단이 없어서 뭐 이재명이 구속도 못 시키고 다 때가 있는 법이다. 어휴 뭐지 이 새끼들아. 어휴
씨부랄. 그리고 부실공사 건설 이권 카르텔이 원인이다. 현 정부 출범 전에 이루어졌다. 하니까 또 댓글을 좀 읽어보니까 막 이 빨갱이 새끼들 뭐 개떼같이 몰려와가지고 또 전 정권 탓이냐 좀 아니 씨발라마 이것만큼 확실한 게 어딨냐. 이거는 전 탓이 아니고 씨발라마 당연히 이 저기 설계 시공이 들어간 게 다 2017년 막 이후 거잖아. 씨발라마 그러면 당연히 전 정부에서 다 씨발마 다 문제가 생긴 거지. 아니 정상적인 얘기를 해도 아니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씨발 그 이때까지는 그래 뭐 이건 카리텔이다 뭐 전 정부 때문이다 했을 때 뭔가 이 손에 잡히는 눈에 확실하게 맞구나 하는 게 조금 부족했을 수도 있다고 이제 얘기를 할 수도 있어요. 근데 이거는 빼도 박도 못하는 증거들이 있잖아. 왜냐? 2017년 이후에 지어졌고 현재 준공검사가 나가지고 입주가 끝나거나 공사가 거의 마무리 단계에 들어가가지고 곧 입주가 시작될 그런 아파트들이잖아요. 그러면 당연히 씨발 뭐 한심한 새끼들 에라이 빨갱이 새끼들아. 그래 뭐 너희 빨갱이 새끼들한테 뭘 바라겠냐. 에라이 씨부랄 에이 빨갱이 씨발놈들아. 또 댓글에 달아봐봐 이 새끼야. 아직도 빨갱이 타령이냐고. 당연히 씨발놈아 빨갱이가 지천에 깔려있잖아. 딱 보다시 씨발 30%는 빨갱이잖아 이 씨발놈들아. 아직 씨발 그래 갤럽 기준으로 씨발 29%가 아직 이 빨갱이 새끼들 지지하고 있으니까 그 다 빨갱이 새끼들이 뭐야 그게. 한심한 새끼들. 윤석열 대통령은 1일 한국토지주택공사 발주 아파트 지하주차장 조사에서 철근 누락이 무더기로 확인된 것과 관련해 건설 이권 카르텔을 그 원인으로 지목하고 카르텔 타파를 주문했다. 지금 입주민들이 거주하고 있는 아파트의 무량판 공법 지하주차장은 모두 우리 정부 출범 전에 설계 오류 부실 감리가 이루어졌다고 밝혔다. 맞는 말이잖아, 병신아. 한심한 새끼들. 이러한 문제의 근본 원인으로 건설산업의 이권 카르텔이 지적되고 있다며 국민 안전을 도외시한 이권 카르텔은 반드시 깨부셔야 한다고 말했다. 아파트 지하주차장 부실공사에 대해 전수조사하고 즉시 안전조치에 만전을 기하라고 원희룡 국토교통부 장관에게 지시했다. 정부가 문제의 무량판 시공이 문재인 정부 첫 해인 2017년 무렵부터 보편화했다고 판단하고 전임 정부를 겨냥한 반응으로 보인다. 국토부는 전날 발표한 LH 무량판 구조 조사 결과에서 2017년 이후 무량판으로 발주해 시공사를 선정한 91개 단지 중 15개 단지에서 기둥 주변 보강 철근이 부족한 것으로 나타났다고 밝힌 바 있다. 윤 대통령은 국무회의에서 안전은 돈보다 중요한 것이라며 관계기관은 무량판 공보로 시공한 우리나라 모든 아파트 지하주차장에 대해 전수조사를 조속히 추진하기 바란다고 지시했다. 관계부처는 고질적인 건설산업의 잘못된 관행을 바로잡을 수 있는 방안을 마련하고 아울러 법령을 위반한 사항에 대해서는 엄정한 행정 및 사법적 제재가 이루어지도록 해야 한다고 주문했다. 극한 호우로 인한 피해 복구 및 지원이 신속하게 이루어져야 한다며 이렇게 해서는 피해를 본 분들이 조속히 일상으로 복귀할 수 없다. 그냥 빨리빨리 해라. 딱 이 윤통 스타일 나오잖아요. 그리고 공직 사회를 개혁하려고 지금 제가 처음부터 그랬지 않습니까? 이 새끼들이 지금 복지부동을 해가 될 게 아닌데 윤통을 아직도 우습게 생각하고 아직도 만만히 보고 이제까지 그랬듯이 자기들 입맛대로 길들일 수 있을 거라고 아직도 오판을 하고 그런 짓거리들 하고 있는데 관을 봐야 눈물을 흘리고 죽어봐야 저상을 난다는 말이 여기 또 인용이 되는 겁니다. 재난 대응 역량을 신속하게 정비해야 한다며 민간, 정부, 당의 긴밀한 협조하에 기후변화에 대응하는 국가 재난관리 체계를 원점에서 재검토하고 개편 방안을 마련하라고 지시했다. 폭우에 의한 폭염에 대비해 관계부처들이 야외 근무자와 고령자, 쪽방촌 거주자 보호대책의 이행 점검에 만전을 기하라고도 했다. 최근
기준 중위소득을 역대 최고인 6.09% 인상한 것을 언급하며 건전재정 기조 아래 입금 카르텔 사업, 선거 매표용 선심성 포퓰리즘 사업들을 과감하게 구조조정하는 것 역시 여러분 어려운 분들을 더욱 두텁게 지원하기 위한 것이라고 강조했다. 보세요. 아직도 감을 못 잡고 지금 또 전 정부 탓이냐 가가지고 탄핵하자 윤무식이 아유 한심한 새끼들아. 에라이 빨갱이 새끼들아. 곧 다 뒤질 거야 이 새끼들아. 아유 한심한 새끼들. 전수조사 293개 민간 아파트 중 일부는 주거동에도 무량판 채택. 보세요. 이게 그냥 이렇게 드러나는 게 아니라니까요. 제가 이전부터 말했듯이 이거는 윤통이기 때문에 이런 부조리들이 지금 바로바로 드러나는 거예요. 그리고 윤통은 다 알고 있다니까. 윤통이 그러니까 그냥 이건 가르텔 얘기하니까 이 저또 무식한 이 빨갱이 새끼들은 이건 가르텔이 듣고 아니면 또 뭐 보수랍시고 씨발 하는 그런 뭐 이준석이나 이런 쓰레기 같은 것들은 또 뭐 지랄하는데 너무도 잘 알고 있다. 또 말하지만 우리나라에서 윤통만큼 우리나라의 지금 이 구조를 불합리한 구조를 많이 알고 있는 사람 아무도 없어 이 새끼들아. 직접 다 체험했잖아 이 씨발놈들아. 윤통이 다 직접 우리나라에 어떤 부조리가 있는지를 몸소 다 체험했다고 했다고 한심한 새끼들아. 그것도 모르고 씨발 여전히 그냥 댓글에 가가지고 와 탄핵해야 된다. 아이고 한심한 새끼들아. 그 한번 탄핵해봐봐 이 새끼들아. 병신들. 불쌍한 새끼들. 윤통 다시 말하지만 윤통이나 한동훈이 발언이 어떻게 진화하는지만 딱 캐치를 하면 분석하는 거는 아주 쉽다니까. 제가 처음부터 그랬지 않습니까? 윤통이 발언을 안 하거나 아니 그냥 얼렁뚱땅 뭐 하는 둥 마는 둥 할 때는 그 관련된 일을 손대기 시작할 때 슬쩍 던져보는 거고요. 그러고 나서 예를 들어서 좀 더 구체적으로 뭔가 입에서 나온다. 그러면 준비가 차곡차곡 진행되고 있다는 얘기예요. 그리고 오늘처럼 이렇게 어떻게 해라 뭐 사법 처리해라 막 이렇게 막 자세하게 콕콕 집어서 업무 지시를 한다. 이거는 준비 다 끝났다는 얘기야 이 새끼들아. 그냥 칼질만 하면 된다는 얘기야 이 새끼들아. 근데 뭐 줬다 모르는 것들이 뭐 씨발 뭐 윤무식이니 뭐 정치 초짜니 뭐 탄핵이니 탄핵 한번 해봐봐 병신들아. 한심한 새끼들. 한동훈이도 마찬가지 아니야. 어제도 제가 말씀드렸듯이 처음에 뭐 저기 뭡니까 그래 그 방탄만 얘기했잖아요. 근데 그렇게 얘기하다가 이거는 스토킹이다. 그 스토킹이다 하고 나서 바로 다음날 범죄다 범죄 이 씨발놈들아. 한동훈이가 범죄라고 얘기했을 때는 낙인 찍었다는 거야. 낙인. 너희들은 다 범죄자 새끼들이야. 그 얘기는 뭐냐? 너희들 다 뒤졌어 이 새끼들아. 다 깜방갈 준비해. 그 얘기야 이 병신들아. 그런데 뭐 한 뚜껑이 어쩌고 그래 씨발 그래 거기 가버리면 뭐 할 건데. 아유 쓰레기 같은 새끼들. 아유 씨부라는다. 하여튼 또 막 건스럽게 막 곡소리 나게 됐습니다 지금. 철근 빠진 아파트에 문정권 입금 카르텔 국조 검토. 검토는 씨발 그냥 해 새끼들아. 그러니까 저도 어제 말씀드렸지 않습니까? 사진 보여주면서 아니 철근 콘크리트가 만약에 그래 붕괴를 하든 뭘 하든 철근이 그렇게 막 엿가락처럼 휘어져서
뽑혀져 나오면 안 돼요. 부러져야 돼, 철근도. 아니, 여러분들, 단순하게 생각해 보세요. 뭐, 뼈 해장국 같은 거 아니면 뭐, 갈비탕 같은 거 먹을 때, 푹 구우면, 뼈에 붙은 고기 떼내는데 전혀 어렵지가 않죠. 그냥, 뭡니까, 이 빨아들이듯이 한번 쑥 호흡을 들이쉬기만 해도 뼈에서 그 고기가 바로 쪽 빠져나오지 않습니까? 그런데 생고기 생각해 보세요. 뼈에 붙어 있는 그 살, 생으로 생고기일 때, 그거 쉽게 떼집니까? 안 떼지잖아. 철근하고 콘크리트도 그렇게 이해하시면 돼요. 어제도 말씀드렸듯이, 철근을 시공하고 거기다가 이 콘크리트를 부어가지고 붙였는데, 아니, 이게 만약에 이 철근하고 콘크리트가 만약에 정확하게 공백 없이 딱 고정이 됐다고 그래가지고 굳어졌다 생각해 보세요. 한 몸이라니까. 그러면 철근이 젓가락처럼 휘어져 나올 게 아니고 부러져야 된다니까. 근데 휘어져 나오잖아. 이 얘기가 뭡니까? 가장 단순하게 예를 들면 이런 거예요. 왜 그런 일이 발생하느냐 하면, 여러분들 그 공사장 지나갈 때 그 철근 녹슨 거 많이 보셨을 겁니다. 근데 녹슨 철근 쓰면 안 돼요. 녹슨 철근을 쓰기 때문에 그렇게 젓가락처럼 휘어져서 빠져나오는 거예요. 철근에, 저기, 콘크리트에서. 이게, 녹슨 철근이 만약에 이 안에 들어갔다고 생각을 해보세요. 그러면 녹슨 철근에다가 그 콘크리트를 부을 거 아니에요. 그러면 1차적으로는 이 철근이 녹이 쓴 상태로 들어가 있기 때문에 계속 부식이 된다고요. 그럼 부식이 된다는 얘기는 뭡니까? 팽창한다는 얘기잖아. 녹이 슬면서 팽창을 한다고요. 팽창을 하면 당연히 콘크리트하고 이격이 생길 거 아니야. 간격이 생길 거 아니에요. 조금씩 조금씩. 그렇게 조금씩 간격이 생겨가지고 뭐 예를 들어서 0.1 마이크로미터라도 철근하고 콘크리트 사이에 간격이 생기면 뭐 따로 놀게 되는 거 아니야. 그래서 만약에 그게 뭐 무너지거나 했을 때 철근이 부러지지 않고 젓가락처럼 휘어져서 나오는 거예요. 예전에는 그런 것도 있었던 걸로 알고 있습니다. 이 모래가 부족해가지고 바닷모래를 쓰는데, 아니 이 미친 새끼들 아냐. 바닷모래를 씨발 공사 현장에 가져가서 쓰는 게 말이 되냐고. 그걸 세척을 한다고 해가지고 그게 100% 완벽하게 세척이 되겠어요, 여러분? 하여튼 그거 아마 10몇 년 전인가? 아마 그런 일이 있었을 겁니다. 아마 기억하시는 분들 있을 거예요. 모래가 부족하니까 씨발 바닷가 모래를 가져와가지고 공사 현장에다가 그걸 모래를 쓰니까 당연히 염분기가 있을 거 아니에요. 아니 그러면 염분기 있는 모래를 씨발 공사장에다가 그 콘크리트에다가 섞어가지고 그 타설을 하고 하면 당연히 부식이 될 거 아니냐고. 그러니까 씨발 그래 저기 뭐야 안에 철근도 더 빨리 부식이 되고 그런 게 이전부터 계속 그냥 관행처럼 이어져 왔던 거예요. 이제까지 그런 걸 알면서도 그냥 쉬쉬하면서 서로 그러니까 카르텔 저거들끼리 막 고좀 뭐야 세금 빼먹고 막 이거 공사비 빼먹고 니 50만 원 예를 들면 니 10만 원 나 10만 원니 20만 원 그리고 제가 또 뭡니까 잠깐이긴 했지만 제가 페이로더라고 아시죠? 포크레인은 이 안으로 떠가지고 하는 건데 베이로다는 바가지 큰 바가지 앞에다 휙 흩어가지고 뭡니까 떠가지고 저기 바가지로 떠가지고 덤프에다가 부어주는 베이로다
기능사 자격증을 제가 갖고 있거든요. 한 13년 전에 땄나? 그래가지고 레미콘 공장에서 잠깐 일했던 적이 있습니다. 뭐 페이로다 기사가 기능사가 레미콘 공장에서 일하는 건 딱 뻔하죠. 그 이름을 까먹었다. 그러니까 쉽게 말해서 모래, 무슨 모래 자갈 계속 부어주는 거예요. 그러니까 레미콘 부어주면 관타고 가가지고 레미콘으로 혼합이 돼가지고 레미콘 차량에다가 부어주면 레미콘 차량이 공사 현장으로 쭉 가가지고 공사 현장에 콘크리트 부어주고 CPC에다가 부어주고 다시 와서 싣고 가고 막 그렇게 하거든요. 그런데 아주 옛날까지는 아니고 인터넷이 발달하기 전에는 이 위치 추적이 안 되잖아요. 차가 공사 현장을 갔다가 오는데 예를 들어서 다른 데로 둘렀다 가거나 아니면 그러니까 돌아올 때 또 어디 다른 데로 살짝 돌아오든가 올 수도 있는 거고 그게 체크가 안 됐는데 GPS가 나오면서 이제 위치 추적이 다 되니까 GPS가 나온 이후로부터는 그런 짓을 못 했는데 그전에는 어떤 일을 했었냐면 레미콘 차량이 보통 6루베 큰 거는 9루베짜리가 있습니다. 레미콘 차량이 6루베든 9루베든 그게 중요한 게 아니고 그러면 이제 레미콘 공장에서 레미콘을 이제 부어가지고 이제 공사 현장으로 갈 거잖아요. 그러면 공사 현장에서 부어주고 좀 남겨요. 이거를 콘크리트를 남겨가지고 주변에 조그마한 공사장이 있을 거 아닙니까? 예를 들면 그냥 원룸 같은 거 짓는 거 한 3, 4층짜리 원룸을 만약에 짓는다고 하면 거기 가서 레미콘을 부어주고 짭짤하게 부수입 올리고 했던 경우가 많았습니다. 제가 그때 말씀드렸듯이 레미콘 공장에서 일하면서 그 얘기를 다 들었어요. 거기서 오랫동안 일했던 사람들한테. GPS를 장착하고부터는 이제 그런 짓을 못하지. 왜냐하면 위치 추적이 다 되기 때문에. 근데 GPS를 달기 전에는 그런 장난질을 많이 쳤대요. 그것도 일종의 부실공사로 이어지는 거 아니에요. 왜냐? 정량을 안 부어주고, 그래. 6루베를 다 부어줘야 되는데, 한 5루베만 부어주고, 1루베는 옆에 조그마한 공사장에 가지고, 1루베 부어주고, 예를 들면 10만원씩 받고, 그런 짓을 했다니까? 그게 조센징이야, 것들아. 조센징의 종택이라고, 것들아. 부끄러운 줄 알아야지, 마. 결국에는 결국에는 저들끼리 다 채쳐먹었다는 얘기 아니에요, 이것도. 제가 방금 말씀드렸듯이, 콘크리트, 레디믹스드 콘크리트, 레미콘이, 레미콘의 정식 명칭은 레디믹스드 콘크리트입니다. 맞을 거예요, 아마. 그래, 어쨌든. 그렇고, 아무튼, 그러니까, 공사 현장에 모래 부족하다고 바다에서 본 모래를 쓰지를 않나. 레미콘 원 공사 현장에 다 부어주고 와야 되는데, 찔끔 남겨가지고, 그거 옆에서 조그마한 공사장에 갖다 부어주고, 뒷돈 챙기질 않나. 이렇게 철근 빼돌려가지고, 뒷돈 챙기질 않나. 에라이, 씨부랄 새끼들. 에이, 빨갱이 새끼들. 다 찢어서 이 개새끼들아. 윤통 이거 다 정확하게 알고 있어, 이 새끼들아. 너희들이 어떤 식으로 뒷돈을 빼먹고 하는지 그 메커니즘을 정확히 다 알고 있다니까, 이 씨발놈들아. 다 죽었어, 이 개새끼들.
그리고 환경부 장관의 지수 1번은 한 4천 준설이다. 보세요. 막 바바박 하잖아. 그러면 또 바로 이제 막 그냥 준설 씨발 가뜩이나 그래 뭐 공사판에 뭐 뭐래도 부족할 텐데 준설해 가지고 뭐 그것도 갖다 주면 그거는 저기 농림축산식품부 장관이 이거를 이제 제방 쌓는 데다 쓰자 준설해 가지고 그래 이것도 좋은 방법이잖아요. 지금도 뭐 이번에도 그 뭡니까 그 뭐야 저 미호천인가 그 저기 제방이 무시돼 가지고 더 심해졌잖아요. 그러니까 준설을 해가지고 나오는 요 토사들을 이용해서 제방을 또 쌓아놓으면 쉽게 말해서 그냥 준수를 해가지고 3미터를 더 파내면 3미터만큼의 수량만 더 가둘 수 있지만 이 3미터를 파낸 걸로 제방을 만약에 한 2미터를 더 쌓으면 총 5미터 높이만큼의 물의 수량을 더 가둘 수가 있잖아요. 이렇게 하겠다는 거 아닙니까? 그러면 지금 내년 이맘때 되기 전까지 엄청나게 빠른 속도로 또 막 공사가 진행될 거예요. 이렇게 지금 정막스카처럼 빠르게 지금 일을 진행시키고 있는데 이 빨갱이 새끼들은 와! 뭐 지금 이제 언론 장악하겠다. 씨발 윤통은 언론 장악하는 게 관심 없다니까 씨발 것들아. 윤통은 너희들처럼 그렇게 언론을 장악하겠다 이런 생각 자체가 없어요, 병신들아. 한심한 새끼들. 저거들이 씨발 뭐 그냥 그 빨갱이 새끼들이다 보니까 남들도 다 씨발 저거들처럼 그렇게 말하고 생각하는 줄 알고 있어. 빨갱이 새끼들. 조금만 기다려, 이 새끼들아. 편안한 밤 보내시기 바랍니다.